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또 남은 주말들도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서울은 또 약간 비가 오는데 날씨는 덥네요. 어제랑 또 비슷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8월 6일자 부분으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죠. 네, 김현기 대표이사 인터뷰한 내용이 또 외신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를 주로 다루는 약간 홈페이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최초의 바이오 베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램시마 SC, 뭐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 약간 바이오 베터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 원본 내용은 뭐 약간 김현기 대표이사 사진도 나오고, 램시마 SC 일단 뭐 사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번역본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베터는 성장하는 바이오 시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해서 셀트리온 임원이죠. 임원이 설명을 해준다라고 해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네,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 및 공동 대표는 바이오 베터의 장점, 바이오 시밀러와의 차이점,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미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서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 및 공동 대표는 바이오 시밀러 인터뷰에서 바이오 시밀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 베터가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바이오 시밀러의 차이점을 분석했다라고 질문 사항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나 레퍼런스 제품에 비해 바이오 베터 더 나은 버전의 약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 답변 내용이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저렴한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레퍼런스 제품과 동일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은 다른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지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이는 의료 시스템이 대유행의 영향에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공유 의사 결정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물학적 발달의 추가적인 혁신으로 인해 바이오 베터라고 알려진 참조 제품이나 그 바이오시밀러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의약품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발전은 환자와 의료 시스템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약 전달 방법, 피하 투여를 통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포함해서 그죠? 램시마 SC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는 향상된 효과, 안전성과 같은 임상적으로 관련된 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수정 사항이다. 또는 내성 또는 기존 제품에 대한 면역 원성 감소, 이러한 발전은 환자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치료 시간과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뭐 그냥 오리지널 대비 그죠? 기존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말 그대로 시밀러, 거의 뭐 동등성, 약효성은 모두 인정된 부분인데 가격 자체가 싸다 보니까 그죠? 일단은 그런 부분 쪽에서 비용 측면 쪽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오 베터 쪽에 대한 부분,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 그죠? 뭐 가격뿐만 아니라 또 환자의 편의성, 또 복용성에 대해서도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이오 베터의 개념은 매우 새로운 개념이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채택과 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여전히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베터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이오 베터라는 용어는 의료 전문가와 환자 모두에게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지만 전문 지식을 가진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이 약들이 환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바이오 베터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죠? 램시마 IV랑 램시마 SC 비교한다 그러면 환자 측면에서 일단은 단순하게 크게는 투약 시간 부분이죠. 램심 IV는 뭐 한두 시간 걸린다고 하죠. 정맥 주사형 부분이니까. 하지만 램심 SC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피하 주사 부분이기 때문에 뭐 10초 이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들이 최근 국제 전문가 합의에 따르면 임상 결과와 약물 양리학의 개선이 바이오베터의 정의의 중요한 요소로 식별된다. 의사가 노력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바이오베터의 유익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환자들은 바이오시밀러가 기준 제품과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바이오시밀러인 반면 바이오베터는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환자에게 개선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개선은 유효성 또는 안전 프로파일, 투여 방법 또는 사용 편의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지표 또는 대상 환자 모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구성된 의약품은 약물 동태학의 최적화와 효능, 안전성, 환자 편의성 및 경험의 향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맞게 투여할 수 있다. IVS-SC로 약물 투여 경로를 변경하면 병원 내 치료 시간과 자원이 감소하므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IV는 말 그대로 혼자 투여를 못하고 그죠? 또 투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한두 시간 소요가 돼서 정맥 주사용으로 투여를 하는 반면 SC는 그런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자가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병원 내에서도 자원을 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잠재적인 예산 절감액은 맞춤형 환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베터의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의 성인 경로에 관한 주요 규제기관의 표준화된 지침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인 것처럼 그죠? 그때 또 기간 표준화된 지침이 없었던 부분이었죠. 바이오베터도 램시마 SC가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거의 약간 선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또 그렇다 보니 또 아주 또 명확한 또 지침은 아직까지는 없겠죠.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표준화된 규제 가이드라인은 중복 임상시험을 방지하고 가장 필요한 환자의 이익을 위해 보다 시기적절하게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셀트리온의 바이오베터인 램시마 SC의 흥미로운 점은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의 바이오베터라는 점이다. 셀트리온의 바이오베터 개발 및 마케팅 접근 방식은 바이오시밀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한 데 이어 바이오 의약품 업계의 퍼스트 무브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독과점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하면서 바이오시밀러 혁명이 시작됐다. 그죠? 유럽에서 램시마 50% 넘게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셀트리온은 순수 바이오시밀러 개발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 의약품 공급의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의 바이오시밀러 유사는 우리를 바이오베터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우리는 환자와 의료 시스템에 바이오베터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데 전념이 되고 있다 해서 충분히 그죠? 램시마 SC 게임 체인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죠. 램시마 SC는 레미케이드를 포함하여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인플렉심합 제품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 및 비용 절감을 원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이 개발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원래 오리지널 존슨앤존슨도 그죠? 피하 주사 실패했던 부분을 셀트리온이 성공한 부분이죠. 오리지널 개발사, 그것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 존슨앤존슨도 실패한 피하 주사형 셀트리온이 개발했으니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전 세계 환자와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램시마 SC의 혁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바이오베터가 의료 시스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램시마 SC의 피하 투여 기능은 진료소 방문을 최소화하고 확장된 접촉을 줄임으로써 환자와 진료소 직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램시마 SC의 가용성은 특히 중요하다. 그죠?
뭐 실질적으로 약간 영업하는 쪽에 대해서는 그죠 힘들었던 부분이었죠. 일단 네, 코로나 부분으로 어떤 말 그대로 영업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었던 부분이라서 램시마 SC의 좀 매출 부분이 부족했는데 말 그대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죠 말 그대로 진료소 방문 최소화하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자가 투여 가능한 부분 램시마 SC는 환자와 병원 직원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의 치료 관련 여행 비용을 절감한다.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것도 조금 만만치 않겠죠. 그죠? 주의 부위의 합병증을 줄인다. 환자에게 친숙한 형태의 인플렉시맙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입을 싫어하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자가 투여가 가능한 부분이죠. 의사의 경우 IV 및 SC 제제의 가용성과 함께 치료 옵션을 늘리면 환자의 개별 요구에 맞게 치료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IV냐 SC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죠? 원래 첫 처방 환자는 IV 그리고 이제 스위칭해서 SC로 전환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IV 제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속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SC는 더 나은 약물 생존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맥 주사형이다 보니까 효과는 IV가 더 빠르죠. 그래서 첫 환자에게는 IV, 그 이후에는 SC 부분이고요. 또한 램시마 SC는 주입 빈도를 줄이고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더 비싼 2차 치료의 사용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왜 피아 인플렉시맙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려고 했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환자 중심의 케어를 제공하고 충족되지 않는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며 치료 경로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의 환자, 사고 리드들의 통찰에서 비롯한 램시마 SC의 개발입니다. 라고 하네요. TNF-알파 시장에서 임상적 사용에 대해 임상의와 사고 지도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종종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인플렉시맙이 임상 실무에서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정맥 투여 경로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 유지 단계보다는 초기 항 TNF 치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20년 이상 정맥주 사용으로 정맥주사 인플렉시맙은 좋은 반응을 얻어 효과적인 치료법이 입증되었지만 투여 빈도와 정맥주사의 누적 비용이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하 제제가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피하 주사형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인플렉시맙의 치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인플렉시맙의 피하 제제의 개발을 연구했다. 따라서 램시마 IV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램시마 SC의 치료 요법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하 제제는 환자가 자택에서 쾌적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다. 현재 램시마 SC는 한국, 유럽연합, 캐나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 지역에서 제품을 마케팅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채택은 어떻게 되었는가? 램시마 SC는 2020년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유럽 인플렉시맙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의료 컨설팅 회사인 IQVI어의 최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인플렉트라, 램시마 IV,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분기에 36.4%였으며 올해에도 5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 1분기 램시마 IV와 SG 전체 시장 점유율이 18%로 올해 1분기 50%로 크게 늘었던 부분이었고요.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부분이었죠. 램시마 IV와 SC의 시장 점유율은 램시마 SC의 출시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 함께 증가하며 레퍼런스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추월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죠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에서 램시마 SC였죠. 램시마 SC 매출 성장률이 250%였나요? 아무튼 200%대 급성장하고 있다는 또 외신 기사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었고 또한 로얄 리버풀 하스피털의 환자 만족도 병원 이름이네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생체 베트에 따른 환자 수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88명의 환자 중 77.3%가 IV 인플렉시마 B에 SC 인플렉시마블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투여 시간부터 뭐 아무튼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죠? 당연히 램시마 SC 부분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각 환자의 상태나 질병 상태에 따라 환자가 램시마 IV 또는 SC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 의사는 보다 유연하거나 보다 맞춤화된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EMA는 바이오 베터를 바이오 시밀러로 취급하고 기존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보이는 데이터에 근거해 승인 신청을 하는 반면 미 FDA는 의약품 적용이 새로운 임상시험의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어 혁신적인 바이오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죠? 미국 FDA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임상 3상 그죠? 뭐 어디서 염증성 장질환 부분이랑 일단 크론병에 대해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죠? 뭐 데이터 취합 단계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크론병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임상 3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램시마 SC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국 의료 시스템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는 현재 2023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그죠 일단 출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2023년 미국 출시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 또는 2024년 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회사의 출시 계획에 대한 부분도 그죠 일단은 미국의 2023년이죠. 여하튼 여기서 인터뷰 부분은 승인을 미국에서 승인을 2023년 하반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넉넉하게 뭐 회사에서는 그죠 출시 계획이 2023년이죠. 하지만 조금 넉넉하게 일단 2024년 초 정도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승인이랑 출시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그죠. 물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여하튼 뭐 잘 되면 2023년 하반기 승인과 동시에 출시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바이오 배터를 더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술의 진보로 인해 기존에 승인된 바이오 시밀러보다 개선된 버전의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과 복지를 정진하는 독특하고 성공적인 차세대 접근법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치료법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셀트리온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외에도 항체, 의약품 복합제 등 신약 개발 플랫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베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이오 베터의 개념은 환자와 의료 시스템 모두에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접근성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데 더 핵심적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바이오 베터는 치료의 원래 편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임상 결과 개선 및 약물 동태학적 편익과 같은 기준 제품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죠? 환자 중심에 대한 그죠? 램시마 SC만 봐도 그렇죠. 바이오 베터가 제공하는 혁신은 환자와 의료 제공자 관점에서 치료를 최적화하고 질병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바이오 베터는 특허 배타성을 확정하고 새로운 혁신 제품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바이오 베터를 각각의 지표에서 중추적인 임상 시험을 필요로 하는 신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은 단축된 바이오 시밀러 승인 경로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그죠? 지금 또 마찬가지죠. 우리 미국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바이오 베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의사에게 개선된 임상 결과와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공한다. 지불자에게 비용 절감 지표 개선은 추가 환자를 치료하거나
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재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네. 충분히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말 그대로 처방 확대를 더 늘린다든가 그죠? 아니면 그 절감된 비용으로 의료 시스템에 재투자할 기회도 생기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 베터가 의료 시스템과 환자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가 바이오 베터 분야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혁신의 대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에는 몇 가지 우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 인식, 증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바이오 베터가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어떻게 형성할 것 같습니까? 바이오 베터는 생물 치료제나 바이오 시밀러의 도입과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바이오 의약품 효과에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치료법의 도입으로 많은 면역 매개 염증 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후 바이오 시밀러의 가용성은 효과나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고 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촉진했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은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어디 영국의 어떻게 보면 조금 건강보험 그쪽이 듯합니다. 지침을 발표한 영국의 경우처럼 추가 환자를 치료하고 자격 기준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서 벌써 증명이 되었네요. 이 이니시티브는 이러한 생물학적 치료법을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과 중간 정도의 관절염을 치료하거나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재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진보된 기술과 혁신적인 접근법에 비추어 볼 때 바이오 베터는 개선된 환자와 의료 전문가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램시마이스C와 같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재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관점에서의 임상의의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어제자 기준상으로 바이오 시밀러 센터 포 바이오 시밀러 홈페이지 쪽에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김영기 대표의 인터뷰 내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베터 쪽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램시마이스C 말 그대로 그죠 게임 체인저 블록버스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도 그죠. 일단은 글로벌 매출 몇 조 원을 차지하는 의약품보다 훨씬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램시마이스C 부분입니다. 램시마이스C 대박 날 거니까요. 아무튼 램시마이스C가 제대로 미국에 안착될 때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